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 두 종목의 특징, 좀 올라가다가 조정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볼린저 상단, 여기 위에서 잘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지를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부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포털을 개편을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끌어들일 수 있었고, 이게 광고와 쇼핑의 매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적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가 뒤처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나름 좋은 성과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 아래쪽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네이버는 수급이 몰리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카카오였죠. 근데 카카오도 조금씩 숨통이 틀리기 시작한 게 어디부터다? 11월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이야기가 들려오며 현 정권에 찍혔던 카카오에 숨통이 트이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부 개편을 통한 재무제표의 개선과 함께 포털 개편을 통해서 네이버를 따라가려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광고를 좀 살리려는 이런 모습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채우기 위해서 AI 쪽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보다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뭐다? 너무 이쪽으로 늦었다. 근데 갑작스럽게 카카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겁니다. 오픈 AI의 CEO가 한국을 방한하는데 SK랑 삼성의 회장도 만나지만 카카오와도 만난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 지금 이 카카오 AI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막 걸리는 것도 많다 보니까는 예정도 좀 뒤로 미뤄졌고, 근데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나름 여기에 속도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장성이 채워졌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AI가 지금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를 플랫폼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럼 광고 수익 증가할 거고, 연결되어 있는 쇼핑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의 실적도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채워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구나 정도로 현재 자리를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금 봤던 이 수익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AI 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카오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좀 이것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어쨌든 지금 성장주였다가 성장주가 아니니까 그만큼의 밸류가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 성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야 훨씬 미래의 밸류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은 누가 채워줄 수 있다? 금리. 근데 미국 금리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내리라고. 근데 연준은 뭐 인터뷰로는 물가 잡히면 오케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일단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상하면은 조금 이득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관세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물가는 치고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부터 해서 가스를 훨씬 많이 생산해서 단가를 낮춰라 이거죠. 그럼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위를 향해서 머리가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둘 간에 해지가 될 것이고, 그럼 근거까지 주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꾸준하게 압박을 더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이때부터 부담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뜩이나 미국에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지금 저축률이 어마어마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기마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에너지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에서 지금 80 찍었다가 70 초중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60, 50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럼 그대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 이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원하던 호재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과 사업의 환경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 네이버는 외국인 주도 하에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좀 팔고 있는데 얘네가 좀 달라붙어야지 올라가는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조정이 나올 구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조심 한번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기관 주도 하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달라붙지 않는다면 힘이 어느 순간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기관이 달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둘 모두 들어와야지 우리 입장에선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는 볼린저 상단을 돌파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전 위에서 만약에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 그럼 추세가 이 이후에 또 하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11선을 딛고 올라가다가 21선 이탈하니까 쭉 빠졌잖아요. 그런 만큼 핵심 구간은 11선, 마지노선은 21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딱히 그렇게까지 매도에 대한 압박이 큰 자리는 없기 때문에 추세 좋으면 좋은 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볼린저 상단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버티니까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긴 하지만 설령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11선을 딛게 된다면 괜찮지만 21선 이탈했을 때 와, 엄청나게 무너졌구나. 그러면 마지노선을 21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카카오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위쪽에 물려있는 개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한번 한 4만 6천 원 정도 되면은 눌릴 수밖에 없다. 설령 여기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소화하기 전까지는 속도가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좀 여유롭게 본다라는 마인드로 수급과 함께 물량을 소화하면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식으로, 그게 안 된다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전략으로 사고팔고를 계속 카카오 쪽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쭉 한번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걸 글로 쓰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오픈 AI부터 해가지고 뉴스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모자랐던 성장성들이 채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같이 나오면 좋을 부분은 뭐다? 결국에 유동성이 좋아야 성장률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기에 이때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했을 때 최우선으로 좀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 부분은 무엇이다?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야지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개인 털리는 이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 모두 21선 이탈은 많이 조심을 하되 네이버는 위쪽에 부담이 되는 이 저항이라고 할 게 많이 없는 반면 카카오는 여기 있는 매도 물량 이것들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면서 전략을 짜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며 지금부터 준비를 차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급이 좋으면 다 해결이 될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맞고 떨어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들께 정리까지 해드렸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지금 날 많이 추운데 감기도 유행이고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